안녕하세요, 김성일입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은 어땠는지 시장 리뷰 간단하게 하고 제 계좌도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월 초에 굉장히 분위기 좋게 시작했어요. 뭐 엔비디아 12.8% 올랐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고,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달러가 좀 잠잠하죠. 그래서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출발했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월 5일 날이었죠. 블랙 먼데이라고 불렀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 하루에 12% 이상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마이너스 8% 찍었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11%. 그래서 블랙 먼데이라고 하면서 월초에 분위기가 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사들이 나왔죠. 뭐 아래 공포, 아래 리세션이죠. 그래서 침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이런 기사들 굉장히 많았고, 경기 침체가 이제 현실화 될 거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도 침체 확률이 커졌다, 25%로 커졌다, 이런 얘기하고, 한국도 코스피 역시 침체에 대한 공포 때문에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굉장히 뭐 이런 뉴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뭐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났죠. 시간이 지나서 이제 8월 말이 지나서 보면, 자, 여기 폭락한 요 구간이 검은 월요일이었죠. 블랙 먼데이라고 해서 그 구간이었고, 보시면 7월 달에 그냥 전반적으로 하락했어요. 7월 달에 S&P 500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 8월이 돼서 월초에 하락했던 거를 이제 쭉 상승했죠. 그래서 7월 고점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했다,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보통 주식이 좋으면 달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선호도도 줄어들고, 그런 현상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달러원 환율이 8월 달에 쭉 내려갔다. 1394원까지 6월 달에 갔었는데 지금은 1329원, 뭐 1330원 이렇게 쭉 내려갔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미국 국채 보시면 8월 달에 뭐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 8월 월초 대비해서는 조금 올라갔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 7월이나 6월 대비해서는 좀 많이 오른 모습입니다. 금이 좀 많이 올라갔죠. 금이 굉장히 분위기 좋죠. 그래서 8월 들어서도 좀 많이 올라갔고, 그 전에 7월, 6월 이후로도 쭉 올라갔기 때문에 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뭐 포트가 괜찮으실 겁니다.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일본 환율 잠깐 언급 드리면, 제가 뭐 2621 관련해서 일본 엔화 환율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관련해서 몇 번 언급을 드렸는데, 기다렸던 상승을 7월에 했죠. 원화 대비 엔화가 856이었다가 951 까지 쭉 올랐다가, 이게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는데 또 의외로 8월 달에 쭉 좀 컴다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화 환율 보시면 이건 5년치를 본 거고요.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은 요겁니다. 요거 반짝 올랐다가 다시 좀 컴다운 되는 모습인데, 그러면 엔화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가 항상 궁금하죠. 방향성에 베팅하신 분들, 엔화가 싸니까 이제 오를 거야 라고 베팅하신 분들은 그냥 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대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움직임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엔화에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오래됐죠. 23년 초에도 있었고 22년도에도 있었고, 그래서 쭉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쭉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시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나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오른 것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 올 초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엔화가 더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한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오히려 과거 평균 대비 많이 싸다, 그러니까 뭐 사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매달 제 계좌의 성과를 한번 확인해 보고 있는데 이게 벌써 5년 8개월이 됐어요. 이번 달은 좀 안 좋았겠죠? 네, 느낌상. 한번 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과거에 5년 동안은 이제 M증권사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 증권사의 화면 가지고 인증을 했었고, 올 초에 삼성증권으로 옮겼죠. 자문 서비스로 제가 옮기면서 계좌 인증 화면이 달라지는 거고, 삼성증권은 HTS에서 4206 이렇게 치시면 월별 성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난 8월 달에 계좌별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보시면 셋 다 파란색이죠. 네, 셋 다 파란색인데 메뉴액계 연금저축 마이너스 0.63, 그 다음 IRP 마이너스 0.71. 올 상반기에서 아마 처음으로 마이너스 난 것 같아요. 연금저축은 4월 달에 잠깐 빠졌었고 마이너스가 좀 많이 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상반기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한번 나올 때가 됐다고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8월 달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자문사 연계계좌라고 되어 있는 게 마이너스 0.31인데
이게 무슨 계좌인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투자 손익금에 대해서는 잘 말씀 안 드려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 보면 8월 달에 100만 원 손실 났거든요. 왜냐하면 투자 원금이 1억 7천 정도 되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 손실이 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이 금액을 보면 사람들이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좀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냥 이거는 이 계좌에 원금이 이만큼 있고 수익률이 그냥 마이너스 0.6%야. 마이너스 0.6%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제 지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금액을 보고 과도하게 흥분하거나 과도하게 긴장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결론적으로 IRP는 8월에 마이너스 0.63 손실이 났고 5년 8개월 누적으로는 64% 수익이 났습니다. 요거를 연한산으로 계산을 하면 연복리로 9.1%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IRP는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포함했을 때는 어땠을까? 수익률 계산해보면 12.6% 정도 나옵니다.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났죠. 8월 달에 마이너스 0.71%. 그래서 5년 8개월 누적이 플러스 43.8%고 연한산 6.6%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현손익을 금액으로 표기해 본 건데 보시면 뭐 1,000만 원 수익, 600만 원, 1,800만 원 그러다가 2022년에 4천만 원 손실 났어요. 이런 금액만 보면 아이고야 이거 수익도 안 나는데 어떻게 투자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때 투자 금액이 컸었죠. 컸었기 때문에 손실 금액이 많이 난 겁니다. 수익률, 손실률 그래서 손익률로 비교하면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니었어요. 다만 이때 22년 초에 들어간 금액이 컸기 때문에 이런 손실이 발생했고 그때 뭐가 들어갔냐면 제 ISA 계좌가 만기되면서 연금저축으로 이관했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했다. 근데 저는 뭐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2019년부터 계속 계좌 인증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도 왕창 빠졌었고 이거 보세요. 2020년 수익금이 좀 작잖아요. 코로나 때 빠졌던 게 있어서 그렇고요. 근데 계속 불입을 하면서 운용을 하고 있고 23년도에 수익이 2,400만 원 그리고 2024년 8월까지 한 2천만 원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이 손실은 다 커버가 됐고 이 손실 포함해서 전체 실현 손익이 3,900 정도 되고 이거는 미실현 손익은 따로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별도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DC가 나왔어요. DC. 이제부터 DC도 추가해서 같이 공개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 1년이 넘었어요. 지금 회사인 업라이즈로 옮긴 지 만 1년이 넘어서 DC 계좌가 개설이 됐고 입금이 됐어요. 1년이 넘어야지 DC 계좌에 입금이 되잖아요. 그래서 입금이 됐고 그래서 오늘은 9월 2일인데 9월 2일 날 처음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DC 계좌도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계좌 공개할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계좌라고 있어요. 글로벌 계좌가 뭐냐면 제가 절세 사총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연금저축 IRP 다 아실 거고 IS도 아실 건데 제가 ISA 가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DC도 절세 계좌죠. 거기에다가 이 글로벌은 뭐냐면 이 절세 계좌에 못 담은 금액, 절세 계좌에 담지 못해서 일반 계좌에서 굴릴 수밖에 없는 금액들이 있는데 일반 계좌에서 굴려서 수익이 좀 많이 나버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은 뭐냐면 제가 자문 상품을 추가로 만들었어요. 저는 원래 미국 주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계좌가 있었는데 그거를 자문 상품 만들면서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 계좌가 3개월이 지났고 3개월 동안 2.7% 누적 수익률이 발생을 했고 연한산으로 11%. 근데 1년 미만의 계좌의 연한사 수익률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단기적인 성과가 너무 크게 확대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건 그냥 계산상으로 이런 거고 앞으로 쭉 계좌를 공개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지켜보면 알 것 같고요. 이 계좌는 기본적으로 절세를 하고 그 안에서 자산 배분을 이용해서 투자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계좌입니다. 그래서 달러로 다 환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만 가지고 운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상담 고객들을 만나다 보면 굉장히 고액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꾸준히 뭐 20, 30년 직장 생활 하시고 맞벌이 하시고 꾸준히 모아오신 분들은 이렇게 일반 계좌에서 굴리는 돈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건보료라든지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든지 이런 거에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절세 목적의 계좌가 추가로 필요하세요.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만든 자문 서비스인데 일단 저는 가입했죠. 왜냐하면 저는 이미 그 전부터 이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좌를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3개월 됐다. 그래서 8월 달에는 마이너스지만 현재 플러스 가고 있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요게 달러 100% 달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달러인 것을 감안해서 포트폴리오를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이를 지켜보시면 어떻게 운용되는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단위 수익률이고 뭐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포함 이렇게 있고요. 22년에 가장 성과가 안 좋았죠. 성과가 안 좋았고 23년에 뭐 21에서 15% 수익이 났고 올해는 13%, 12% 이렇게 나고 있고 글로벌은 이제 3개월 됐으니까 이 정도 나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아까 언급드린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뭐 40%, 60%대. IRP 세액공제는 포함하면 굉장히 성과가 좋은데 이거는 단기간일수록 효과가 많아요. 세액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장기로 가면 효과가 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40대, 50대인 분들은 이거 10년 굴린다고 생각하면 세액공제가 굉장히 실질 수익률에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거는 그림을 다 같이 그려놓은 거고요. 밑에 점선으로 표시된 게 코스피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포트폴리오가 미국 주식이나 뭐 한국 코스피나 기타 여러 나라의 주식들을 한 절반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의 움직임이랑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갑니다. 다만 거기에 주식과 움직임이 다른 뭐 금이라든지 달러라든지 국채 같은 자산들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보다는 변동성이 적고 MDD 최대 낙폭도 좀 낮고 회복도 좀 빨리 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이렇게 있고 코스피보다는 좀 더 좋죠. 빨간색이 IRP이고요. 이 노란색이 IRP의 세액공제까지 포함한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여기 주황색 이제 막 시작한 주황색이 글로벌인데 뭐 시작하고 첫 달에는 좀 괜찮았는데 이번 달에 약간 마이너스가 나서 네, 좀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점 찍힌 게 뭐냐면 DC입니다. DC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9년에 제 계좌들 연금 이총사 연금저축 IRP들이 점이었죠. 점이었다가 이렇게 쭉쭉쭉쭉 자라나면서 뭐 중간에 골도 한번 패이고 코로나 때죠. 골도 한번 패이고 쭉쭉쭉쭉 또 자라나다가 2022년 네, 고 인플레이션과 함께 네, 국채 가격도 빠지고 주식도 빠지는 그런 시장 만나서 고생 좀 했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 배분 펀드나 ETF가 이 시기가 가장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주식 국채가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고생을 다들 좀 했을 거고요. 그런데 제가 비교해 본 바로는 제 포트가 그렇게 걔네들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 포트를 좋아하고 꾸준히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하다가 뭐 23년에 좋아졌다가 23년 말에 조금 빠졌죠. 24년에 다시 또 쭉 오르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24년 이제 몇 달 안 남았잖아요.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4개월 동안 쭉 빠질 건지 아니면 잠깐 빠지다가 오를 건지는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자산 배분을 하는 거고 자산 배분의 장기적인 우상향 그리고 자산과 상관관계가 낮으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안정성을 이제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투자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앞으로 이제 글로벌이랑 여기 있는 DC도 계속 잘 굴려볼 테니까 꾸준히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